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10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메소드와 파라메터가 되겠습니다. 자, 파라메터. 자, 파라메터가 뭘까요? 자, 파라메터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메소드에 필요한 어떤 입력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메소드의 입력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를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자, 파라메터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할까요? 자,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메소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파라메터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메소드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합니다. 기억 안 나신다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메소드는 타입을 가지고 있었죠. 자, 타입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개의 괄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메소드의 구조상에서 바로 파라미터의 위치는 소괄호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가 바로 파라미터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요 전체 메소드의 구조를 머릿속에 반드시 새기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파라미터가 뭐고 파라미터의 위치까지 확인해 보았으니까 계속해서 파라미터의 예제, 파라미터가 한 개의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단일 파라미터 메소드의 형식입니다. 자, 먼저 퍼블릭 스태틱을 적어줍니다. 자, 퍼블릭 스태틱은 뭐라고 했었죠?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쓰자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설명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타입을 적어주시는데요. 타입은 당분간 계속 보이드만 사용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설명할 때 그때 보이드가 아닌 여러 가지 타입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도 타입은 무조건 보이드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는 리턴 타입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메소드 이름을 적어 주셔야죠. 메소드 이름을 적어 주시고 메소드 이름을 적고 바로 괄호 사이에다가 소괄호 사이에다가 파라메터, 즉 입력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변수의 이름을 적고 변수 이름 앞에다가 변수의 타입을 적어 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단일 파라미터 메소드는요.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요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렇게 정의된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하는가, 즉 어떻게 실행하는가, 바로 요렇게 이름을 적고 메소드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땡땡 해서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 자,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라미터의 개수에 맞게 입력값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제를 보면 x라는 입력값을 넣었죠. 이렇게 입력값을 넣으면 이 x라는 값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파라미터, 지금 보면 이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파라미터로 대입이 되게 됩니다. 자,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이전에 배웠던 메소드랑 똑같은데 괄호 사이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정의가 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괄호 사이에 파라미터에 대입할 입력값을 하나 넣어줬을 뿐인 겁니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파라미터가 한 개인 메소드를 예로 들었는데요. 파라미터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둘 이상인 메소드에서는 퍼블릭 스태틱 적어주시고 타입을 일단 보이드 계속 적겠습니다. 타입 없음. 그리고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열고 닫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파라미터가 두 개 넣는다라고 한다면 타입하고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타입하고 파라미터 이름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구분해서? 바로 쉼표,
이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2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2개 또는 그 3개라고 한다면 또 콤마하고 또 넣고 4개면 콤마하고 또 넣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2개 넣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게 바로 파라미터가 2 이상인, 지금은 2개죠. 2개지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2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2 이상인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호출합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땡땡 세미콜론 하는데 파라미터가 2개니까 입력 변수도 몇 개? 2개가 되겠습니다. 자, x, y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한다면 x는 어디로 대입이 돼요? 바로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바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지금 예제에서는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자, y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자, 오케이. 느낌 오셨습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온 상태를 좀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실습이 필요합니다. 자, 해당 링크 다들 브라우저에 링크 이렇게 타이핑 하셔서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실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파라미터에 관한 내용을 정말 남이 설명하는 것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해당 링크에서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실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도전과제 배운 개념을 토대로 실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일 파라미터 메소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드를 지어주시고, 자, 문제 아래 소스 코드의 실행 과정과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작성해 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일일이 타이핑 해주시고요. 일일이 타이핑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이걸 당겨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이 소스 코드의 가장 바깥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클래스가 있죠. 자, 요거 잠깐 지워볼까요? 자, 첫 번째로 클래스가 바깥에 존재합니다. 어떤 이름의 클래스? 스퀘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이 클래스 안에는요 2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 메소드 프린트 스퀘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 자, 메인 메소드는 뭐였죠? 바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었죠.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메인 메소드고요. 자, 이 두 번째 이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는 일단 타입이 뭡니까? 보이드 타입의 이름이 타입의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입니다. 보이드 타입의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인데 파라미터가 있네요. 파라미터가 있죠. 자, int 타입의 x라는 파라미터, 즉 입력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 x, int 타입의 x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음이라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부터 이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 자, 먼저 첫 번째 줄 2라는 값을 대입합니다. 어디에? value라는 int 타입 변수에. 자, 그럼 value는 2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줄이 수행되겠죠. 11번째 줄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력 값을 뭘로 넘기고 있죠? 바로 value라는 값을 입력 값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value라는 값을 입력 값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로 넘겨지느냐? 바로 여기 요 파라미터로 대입이 된다라고 우리가 방금 이론 설명, 개념 설명에서 얘기했었죠. 요 value가 바로 x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value는 지금 값이 얼마죠?
10번째 줄에 의해서 2라는 인트 값, 정수 값이 있었는데 따라서 x에 2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2를. 그래서 현재 이 파라미터 x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요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가 호출되는 순간 11번째 줄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은 요게 호출이 되면 실행의 흐름은 어디로 넘어오는가? 바로 이 5번째 줄로 실행의 흐름이 넘어와지게 돼서요. x 곱하기 x를 뭐합니까? 출력합니다. 자, x는 지금 얼마였죠? 파라미터가 2였으니까 2를 던졌기 때문에 2 곱하기 2,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코드를 수정, 제출해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4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야, 뭐야? 자,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4가 출력이 된 거예요. 4가 여기서 2 곱하기 2, 4가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게 출력이 되면 더 이상 프린트 스퀘어에서 실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프린트 스퀘어 호출은 종료가 되고요. 이게 종료가 되고 다음 줄로 실행의 흐름이 넘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린트 스퀘어를 호출하고 있죠. 호출하는데 입력값을 뭐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3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3을 던지면 이 3이 어디로 저장된다? 어디로 대입된다? 바로 파라미터 x에 대입이 된다. 그래서 x의 값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되겠죠? 자, x 곱하기 x, 즉 3 곱하기 3은 뭡니까?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9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더 이상 수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 내부에서 이 프린트 스퀘어 메소드 호출이 종료가 되면 요게 종료가 되면 메인 메소드의 다음 번째 줄인 요 내용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프린트 스퀘어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력값을 어떻게 던지고 있어요? 바로 value 곱하기 2를 하고 있네요. 자, value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2 곱하기 2, 즉 4라는 값을 입력값으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4가 어디로 대입이 돼요? 바로 이 파라미터 x에 대입이 되어서 x의 값은 4가 되고요. 그 결과 4 곱하기 4인 16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4, 9, 1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는지 아래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습. 자, 두 번째 실습. 다중 파라미터 메소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문제. 주어진 코드를 분석하여 이를 주석으로 달아주세요. 자, 뼈대 코드를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좋고요.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실게요. 자, 여기 코드 보면 똑같아요. 일단 가장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멀티플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쪽에는 메소드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소드로 time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타입이 void, 그리고 이름은 times, 그리고 파라미터를 a와 b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로는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메인 메소드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죠.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times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입력값을 뭐와 뭐를 던져서 2와 또 2를 던져서 이렇게 2와 2를 두 개의 입력값을 메소드로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2가 바로 A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더블 타입의 A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2.0이 될 겁니다. 그렇죠? A는 2.0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인트 값을 던졌는데 얘가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는 거죠. A가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자동 형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자동 형변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똑같이 여기서 2를 던졌기 때문에 B도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수행합니까? A 곱하기 B를 출력하겠죠. 자, 그러면 2.0 곱하기 2.0, 즉 4.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으니까 실행의 흐름이 종료가 되어서 이 times 2라는 메소드 호출은 종료가 되고요. 호출은 발음이 안 나와. 호출이 종료가 되고 다음 줄 메인 메소드 다음 줄로 진행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times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3과 4라는 입력값을 던지고 있죠. 어디로? 파라미터 A와 B로 각각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3은 3.0으로 변환이 되어서 A에 저장이 될 거고요. 4는 4.0으로 변환이 되어서 B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곱하기 B를 출력하겠죠. A 곱하기 B 3.0 곱하기 4.0은 얼마? 12.0.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제출해 보면 아래와 같이 4.0. 야. 너무 커졌어. 자, 아래와 같이 4.0, 12.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중 파라미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잘못된 파라미터에 관한 내용도 실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소스 코드에 에러 1을 찾고 이를 주석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소스 코드 그대로 싹 긁어서 붙여넣기 딱 해보면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제출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왜 에러가 나느냐? 그 내용은 이제 에러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에러 내용 보시면 string cannot be converted to int. 문자열을 정수형, 즉 스트링을 int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뭐로 나와 있죠? 더블을 int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뭐가 문제였는지. 자, 여기 보시면 코드의 6번째 줄 그리고 7번째 줄에서 에러가 납니다. 여기 파라미터는 int 타입의 x인데요. 여기서 입력값을 뭘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문자열을 던지고 있죠. 그 밑에는 또 뭘 던지고 있어요? 바로 더블 타입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x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헬로를 넣는 거예요. 이 6번째 줄에 의해서. 자, 근데 헬로라는 거는 뭐죠? 바로 문자열, 스트링 타입이죠. 근데 스트링 타입을 어디다 넣고 있어요? x는 무슨 타입인데? 바로 int 타입입니다. 따라서 타입 미스매치, 즉 타입 불일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의 어떤 값을 입력할 때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주의해서 코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5도 똑같죠. 5.5를 요렇게 넣으면 요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요 코드와 같은 거예요. 근데 5.5는 바로 더블 타입, 소수점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값인데 x는 int 타입이죠.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런 경우에 타입 불일치의 문제로 인해서 에러가 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란 뭐였습니까? 파라미터 뭡니까? 메소드 입력값을 저장하는 변수이고요. 단일 파라미터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었었죠? 자, 다음과 같은 메소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단일 파라미터 메소드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입력값을 하나 넣어서 호출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중 파라미터 메소드 호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파라미터가 2개 또는 그 이상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메소드 이름을 적고 거기에다가 파라미터의 개수에 맞게 입력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음 자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메소드와 리턴값, 메소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